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방송입니다. 네, 촌으로 가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표 방송 귀농, 귀촌, 그리고 힐링의 대한민국 대표 방송, 가장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제 농막과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문의가 참으로 많은데요. 대개 이제 카톡으로 저희들은 이제 문의가 오는데 그 양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 달고 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좀 복사해서 뭐 이렇게 보내는데 좀 죄송하고요. 예,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뭐 답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그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또다시 카톡이 또 오고 이러니까 저 업무상도 좀 그렇고 해서 거기 부분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체류형 쉼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농막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농막이 이제 체류형 쉼터하고, 예를 들면 소급이 적용이 돼 갖고, 농막을 사용하던 사람도 체류형 쉼터로 일정 규정만 갖추면 되는 그런 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시골로 가시든 안 가시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알아두셔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요. 예,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가 구분이 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농막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농막은 이제 그 6평 기준을 해서 그 이하로 농사용으로 창고나 그리고 잠시 농사용으로 농사를 짓다가 쉬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농사용 운막입니다. 운막. 그래서 줄여서 농막이 되겠죠. 텃밭이 기초고 농사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경작이 우선입니다. 그런 조건이고, 물론 뭐 체류형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사실상 이 적용되는 그 범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농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농지법을 기초로 해서 이 토지, 농사를 짓는 전, 답, 과수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그 기초에 의해서, 위에 올려지는, 이동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일시적인 그런 형태의 창고 형태고, 이제 농사용 보조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 이제 LH 사태가 나고 나서 이제 뭐랄까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먼저 어디 개발된다는 걸 먼저 알게 되겠죠. 물론 뭐 자기네가 거기다 공사를 할 거니까 그 땅은 어디 땅이라는 걸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땅을 사버려요. 미리 사놓고 나서 나중에 개발되면 혜택을 보는 거. 땅 짓고 헤엄치기. 누구나 다 부자 되기 쉽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다가
요게 발각이 됐습니다. 물론 뭐 빙산의 일각이고 요즘은 뭐 그렇게 발각이 돼도 뭐 그게 어때서 나는 결백하다, 난 무죄다, 뭐 이러는 세상이라 사실상 뭐 LH 사태 그때 당했던 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솔직히. 지금의 그 정치꾼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뭐 하여튼 간에 그놈이나 다 도둑놈은 똑같은 도둑놈인데 누가 적은 도둑놈인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갖다 LH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국민들 앞에 내세우려니까 어떻게 뭘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제 농지법을 바꾸는 거죠. 숫자를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약간씩 바꿔가면서 슬쩍슬쩍 바꾸는데 그게 엄청난 그 변혁을 일으키고 결국은 농지가 기초로 되는 건축이 타격을 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규제를 또 하나 한 게 금융 규제 아닙니까? 여기서 한 방에 완전 맛이 갔죠, 우리 국민들. 그러면서 아파트값 두세 배 꽁충꽁충 뛰었고요. 그렇게 경제 특히 부동산은 완전 실패를 한 상태로 하다가 보니까 이 국민들의 그 시각을 조금씩 돌리기 위해서 시골로 오는 이 뭐랄까요, 농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토지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부분에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법이 규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그 막혀버리고 생산이 일단은 막혀버리고 부동산이 죽고 그다음에 시골에서는 땅을 못 팔아서 농민들 심지어는 뭐 이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신문에 한 장 안 납니다. 누가 어느 농민이 어떻게 해서 그 저 세상으로 가셨다 안타까운 사연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이렇지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언론은 엠바고로 딱 해서 한마디로 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나 농민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정말 살아가는 현실을 정치꾼들은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다 아시겠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농지법 규제, 그 다음에 타켓이 뭔가 하면은 이 뭡니까? 국민들 마음에 좀 쏠리게 하는 방법이 농막이에요, 농막. 그러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에게 왜 농막이 굉장히 이 인식도가 높으냐 하면은 누구나 다 시골 가고 싶어요. 도심에 가서 그 시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 시골 가서 이렇게 맑은 공기 쏘이고 와서 강원도 이 산골짜기 가서 그냥 뭐 눈 오고 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뭐 부러워서 입을 벌리고 들어요. 남은 고생해서 엄청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 고생 눈비 맞아가면서 그 산골에 좀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국민들은 정서상으로 너무너무 막혀 있어요. 콘크리트 벽 안에, 그리고 책상 위에, 컴퓨터 안에, 특히 휴대폰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자연이 필요한 거고 또 국토의 70%가 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에 못 가게 만들잖아요. 뭐 입산 금지해서 또 못 가게 만들고 또 어떤 산은 또 뭐 임산물 채취라고 해갖고 그 산 주인이 완전 주인이요. 그 완전 산 주인이 어느 사람들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입구에 올라오는 사람은 전부 다 범인입니다. 산나물 훔쳐가는 도둑놈입니다. 이러잖아요. 입산 금지 쫙 해놓고 군단에서 이거 막을 생각도 안 하죠. 예. 하여튼 약간 셌습니다만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골 다니다가 보니까 이건 뭐 세상에 천지 이것도 뭐랄까요. 이 개자를 쓰면은 그걸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개자는 절대 안 쓰겠습니다. 천지 이 무슨 법이 있어요. 이런 법. 예. 완전 진짜 그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농막 규제를 이빠이 그냥 했죠. 하다가 보니까 이 농막에 대해서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 뭡니까? 대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만족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아니에요. 말 잘못했습니다. 대리 만족. 대리 만족. 대리 만족이 있다가 보니까
그 상대방의 벌칙을 받고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사람들은 자기가 시골 가지 못하니까 시골에 먼저 간 놈이 당하는 걸 보니까 기분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골 입장에서는 보면은 나는 우리 때는 건축 자재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슨 건축 자재가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좋아요. 매끈매끈한 게 건축 자재가 보기도 좋고 반짝반짝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헐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기심도 나고 질투도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해서 자꾸 이제 이제 고발 고소가 되면 이제 감사원에도 보고가 된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이 농막에 대한 거부감이 무지무지 많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침소봉대해 갖고 전 감사원에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농막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규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골 안 가는 게 좋겠다. 너무 불편하구나. 너무 또 그리고 규제가 많구나. 정부에서 이걸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골에 가지 말라는 하나의 이게 신호구나, 시그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귀농 귀촌 인구가 딱 끊어져서 점점 끊어지는 거죠. 한때 뭡니까, 윤택이하고 이성균이하고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갖고 한참 시골이 인기가 좋고 이랬을 때 누구나 이제 시골로 가고 싶어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에 전 정부가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이 지방으로 가지 말라는 시그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농촌의 토지 매매가 일절 스톱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경기가 죽고, 모든 것이 참 생산 시설이 우리나라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게 바로 농지법부터 시작했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 죽고,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정부의 불만이 뭔가 하면은, 단속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은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참 교묘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법 안 지키는 놈은 진짜 인간 같지 않아요, 솔직히. 어떠냐면은, 솔직히 6평에다가 하라 그러면 6평이면 감지덕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농사 짓고 또 텃밭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 자꾸 거기다 갖다 붙여요. 쓸데없는 걸 갖다 붙이고 한 뼘 한 뼘 늘리기 시작하는 게 야금 자꾸 먹고 자꾸 그러니까 불법이 돼 가는 거잖아요. 불법을 한 번 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돼서 자꾸 늘어가요. 6평 하나 그랬더니 7평, 8평으로 자꾸 늘려가. 그러면 핑계가 많아요. 뭐 지붕만 살짝 했는데 뭐 어떠냐 이런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어떤 정치꾼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 개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완전하게 이제는 불법으로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됐잖아요. 그죠? 뭐 범죄자도 다 국회의원 하는데, 뭐 절반 이상이 다 범죄자가 국회의원인데, 뭐 국민들은 범죄하면 안 돼? 국민들은 왜 똑바로 살아 그래요? 윗놈들이 그렇게 사는데 뭘 국민들이 막 살면 어때? 간섭하지 마요. 니네나 잘 사세요. 정치꾼들한테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이 불법을 하는 이 놈들이라고 얘기할게요. 뭐 님들이라고 할 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양반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을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이 도심에서 자연이 좋아서 내려와서 농사일도 하면서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내가 씨를 뿌려 보니까 한 달 만에 상추 씨앗이 막 올라오면서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상추를 뜯어 먹으니까 또 생기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만큼 뜯은 만큼 또 생겨. 또 뜯으니까 그 다음날 또 생겨. 한 일주일 못 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텃밭에 가서 농막에 가보니까 세상에 상추가 뭐 널려서 난리가 난 거야. 빨리 뜯어 잡수세요. 그래서 그걸 막 뜯어갖고 가지고는 혼자서 다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주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주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뜯어가도 이게 나중에 이게 채소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럴 정도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게 농사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일부터 시켜야죠. 그죠? 그래야 이 시골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 정책은 어떠냐? 농지를 샀지? 너희들 농지 샀으면 지금부터 콩 심을 거야, 팥 심을 거야. 거기다 써. 그래서 거기에 농지증을 받으면서 거기다 씁니다. 뭐 팥을 심을게요. 팥 심었냐, 콩 심었냐 이러고 있으니까 재수없어. 이제 안 갈래. 농막이 정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오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막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 대니까 이게 뭐가 되냐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번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완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완화 정책을 썼는데 완화를 하고 싶어도 기존에 법 만든 놈들이 완화를 시켜줘야 뭘 하지. 완화를 시켜줘야 농지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든가 도시민들이 와갖고 귀농 귀촌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법을 해놔서 하고 시골에 절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농지법을 그렇게 막 개조를 해갖고 희한하게 만들고 또 거기다 시행령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갖고 그 정부 전 정부부터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 지금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나가라 할 수 없어요. 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완화시키고 싶어도 공무원들 꼼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야? 식물이지. 식물 대통령이죠. 뭘 합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 그리고 법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들어 밀면서 이거 통과시켜. 국회에서 다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저 소수당은 다 퇴장하고 난 다음에 다수당이 지네들 마음대로 의사봉 두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가 대통령한테 밀고 대통령 이거 만약에 추인 안 해주면 너 불통이야. 고집 불통이야. 완전히 너 고집대로 가는 거 아주 고집 불통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짜지 않습니까?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완화를 시키고 싶어져도 국회의원들은 완화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시행령으로 해서 해보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다수당의 그 국회의원들도 있었어요. 제주도의 위성권 의원, 민주당이죠. 그리고 뭐 이 여당에도 몇간 의원들이 있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갖고 이걸 법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이 체류형 쉼터를 하자는 거를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기까지 지금 왔다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농막에서 이제 전기수도 정화조가 설치가 돼야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전기 수도까지는 이제 그 전국 어디서나 이제 다들 이제 가능한 방향으로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화조 문제예요. 정화조. 이 정화조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에서 묻는 일반 정화조, 부패형 정화조. 이런 정화조도 가능한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경기권 일부 지역하고 경기권 일부 지역이 되겠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도 이제 뭐 이 국민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이제 뭐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수합병? 아, 그게 원래 그 오수합병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오수합병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오수합병 그 정화조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정화조보다 상당히 비싸죠, 가격이. 그래서 그것만 굳이 고집을 하는 그 지자체도 있어요. 근데 시골 형태에서 이게 오수합병은 잘 안 맞아요, 솔직히.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농사 짓는 쪽에서 오수합병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이제 뭐 이 농가나 농막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농가에만 물을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를 먼저 해놓고 국민들 보고 오라 그러든가 아니면은 군 단위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 그다음에 이제 이 오물 처리장 같은 거를 처리 시설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몰랐다 뭐 모자랐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그 오수 처리 시설을 농막이나 농가에다 전향을 시켜갖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정화를 하시오. 그런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농막 정화조를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는 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공무원들 자기네 편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정화 처리 시설 왜 안 해요? 그런 거를 돈을 모아다가 예? 좀 돈을 모아다가 국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면은 그 처리장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군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오수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당신들의 의무 아니겠어요? 본인들의 공무원들의 의무는 하질 않으면서 농가에다 보고 왜 이걸 물을 이쪽으로 보내 저쪽으로 보내 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종말 처리장을 농가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정화조를 갖고 자꾸 늘어지면서 자기네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 정화조를 갖고 문제 삼고 그럽니다. 본인들의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농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요것까지 정화조를 어떤 형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전기수도 정화제에 대한 스탠다드 이런 부분도 아마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6평이라고 할지라도 농막이 어느 지역에 가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컨테이너만 허용이 되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유별나게 좀 아주 유별 떠는 한 곳이 있어요. 횡성. 강원도 횡성은 다들 가기 정말 벌벌 떠는 그런 동네인데 단속도 정말 심각하게 많이 단속하고 사생활이 막 할 정도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데가 횡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컨테이너만 된다 뭐 하는 이런 개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갑질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6평이면 6평이고 나무를 짓든 돌로 짓든 6평에서 해갖고 농사 짓는 시설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컨테이너만 하고 뭘 하라고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래요. 그럼 아예 설계도면을 주든가 설계도면을 주고 요대로 해서 그대로 만들고 요 문을 통해서 다니고 조문을 통해서 다니고 창문은 요렇게 열고 뭐 그렇게 해서 다니는 길까지 만들어 주지 그래. 예,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이제 다른 법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농지법에 기초를 두고서 논밭 위에다 올려놓는 하나의 농사용 도구, 기구, 농사용 건축물, 요렇게 구조물, 요렇게 보는 거고
이 체령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체류도 하고 거주도 하면서 그 5도 2촌으로 해서 2촌 되었을 때 촌으로 이틀 갔었을 때 이틀 동안 불편함 없이 써라 하는 게 이제 그 아주 그 전형적인 이게 정부 시책으로 완화되는 한 방안입니다. 근데 이 완화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돈 좀 더 주고 세금 조금 더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넓게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넓게 쓰고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기존 농막을 갖고 있던 분들이 농막을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뭐 농막은 따로 농사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체류형 쉼터는 또 다른 그 시행령으로 하겠다 하면 요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체류형 쉼터도 기초는 농막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농막은 다시 저 땅부터 시작된 거고 토지부터. 그러다 보니 토지를 기초로 해서 농막도 그렇고 체류형 쉼터도 그렇고 같은 거기에 올려놓고 의논을 해보고 의견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땅을 언제 매입을 하고 언제 뭐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만들어야 할까 지금 뭐 다들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은 카톡이 오는데요. 그 카톡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일단 여기에 정비가 안 되니까 뭐 한 1, 2년은 그러면은 시골을 못 갑니까? 뭐 갈 수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방법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제 이 토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50평이 4개, 4필지, 그 다음에 이제 100평이 3필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00평인데, 요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150평씩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요쯤에다가 이제 농막을 놓고 이제 아래도 내려다 보면서 저 앞에는 텃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 요쪽은 이제 배수시설 그리고 요쪽이 도로가 되고 진입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서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 배수는 저 앞쪽 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뒤쪽으로 해서 요 뒤쪽으로 배수관은 이렇게 뽑아서 저 밑으로 한 군데를 내려서 자연 정화를 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이러면 이제 우선 뭐 가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900평 중에서 이제 100평하고 150평으로 이제 분할된다고 보면 이제 100평 같은 경우는 이제 땅 100평하고 그리고 전기 그리고 수도 이 수도는 이제 상수도가 시골이니까 안 들어오죠.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대공을 팝니다. 관정을 파서 지하수가 공급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화조 이렇게 해서 지내기에 농사하기에 불편함 없도록 다 시설을 다 마련해주고 땅 100평 이렇게 해서 3,700만 원 완전 껌값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아니 넌 돈이 얼마나 많아서 껌을 3,700만 원어치를 껌을 사냐? 그렇게 생각도 되겠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뭐 되게 보통 그래요. 이 전원주택을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해보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1억이면은 그냥 뭐 뒤로 벌러덩 자빠질 정도로 정말 기겁할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인데 뭐 10억 같은 게 10억 이하로만 좀 지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돈 많은 사람들이 참 한국에 많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껌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할게요. 네, 이 큰 돈 3,700만 원입니다. 100평에 전기 수도 정화조 이렇게 해서 3,7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3,700만 원을 해서 여기다 텃밭을 이제 가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농막을 놓게 되고 농막 차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제 텃밭을 하게 돼요. 텃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뭐 파 심고 요즘 뭐 대파가 유행이라며요. 대파, 쪽파, 이파, 저파 많이 심고 그 다음에 뭐 채소도 여기다가 뭐 상추, 고추, 뭐 많이 무, 배추 뭐 많이 심어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심고 뭐 콩도 심어보고 팥도 심어보고 옥수수도 심어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깨 같은 것도 참깨, 뭐 들깨 종류별로 한번 심어보고 심어보니까 들깨하고 참깨하고 왜 차이 나는지 심어보면 알겠죠. 근데 이건지 들깨인지 참깨인지 다들 모르잖아요. 재밌어요. 예, 들깨하고 참깨하고가 약간의 차이지만 얘네들이 족보가 달라. 예,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요즘에 이렇게 이제 얘네들도 이제 그래도 살겠다고 이렇게 이제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봄나물이. 예, 이런 것도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거저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계절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텃밭을 이제 앞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농막을 여기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요걸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땅을 먼저 평수를 딱 일단은 측량을 합니다. 4월 24일 날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 땅 4월 24일 날 측량 경계 분할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하고요. 분할을 하게 되면 요까지 이제 150평 이렇게 해서 요까지다. 그러면 이제 이 150평 여기에다가 요 앞에 요 텃밭 여기는 뭐 지금이라도 사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겠죠. 어차피 여기는 아무것도 뭐 구조물이나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텃밭이잖아요. 그럼 텃밭에 여기다가 먼저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먼저 지어요. 여기다가 이제 봄이니까 파종도 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뭐 저쪽에는 이제 조그마한 나무들, 묘목들 좀 심어보고, 그리고 뭐 대추나무, 뭐 감나무, 사과나무, 뭐 배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심고 싶은 대로 저 앞에다 쭉 개울 쪽에다 심어놔요. 그러나 한 번 심어 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무성하게 갖고 주인님 제 열매 따가세요 하고 기다립니다. 예, 이렇게 또 앞에는 유실수를 쭉 심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뭐 정원을 꾸미겠다 그러면 저 앞쪽에다 조그만한 이런 그 사찰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심어놔도 좋겠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편백이나 측백나무가 굉장히 좀 좋죠. 예, 보기에도 좋고 아담한 편백나무 조그만한 거.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철쭉나무도 많이 심잖아요. 예, 철쭉. 그리고 좀 포인트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 개천에다가 벚나무를 몇 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벚나무가 얘네들이 참 잘 자라기도 하지만 이 얘네들 덩치 좀 커지고 이러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예,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부터 벚꽃이 아주 환하게 피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뭐 삽으로 몇 삽 푼 다음에 묘목을 갖다가 한 서너 개만 꽂아갖고 갖다가 심어놔도 요게 한 2, 3년만 지나버리면 벚꽃이 확 피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복숭아꽃, 살구꽃 그 그런 동네가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뭐 한 6, 7월 경에 이제 그 뭐 법률안이 이제 제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한다는 이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형편에 따라서 나는 뭐 돈 안 쓰고 그냥 농막 정도만 하고 그냥 뭐 편안하게 하고 나중에 조금 더 크게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농막으로 기존 하는 대로 그래 갖다 놓으시면 돼요.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체류형 쉼터를 해서 조금 더 넓게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돈을 몇천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다 체류형 쉼터로 이렇게 놓게 되면 그냥 배수 시설, 여긴 다 시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밭만 하는 게 아니고 요 밭은 이제 농사용으로 쓰세요. 농사용으로 쓰시다가 그 사이에 이제 그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이 농막만 들어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전기 수도 정화조 시설을 제가 미리 해 드립니다. 미리 다 해갖고 시설을 다 해 놓으면은 나중에 농막만 딱 들어오면은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농막으로 사용하실 분 그렇게 사용하시고, 두 번째 어떤 용도로 또 필요하냐면은 이제 카라반 정박지, 캠핑카 정박지, 이렇게 정박지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죠. 내가 원할 때 언제나 그냥 그 캠핑카 끌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카라반 뒤에 매달아서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돈이 좀 더 들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은 캠핑카 카라반을 갖다가 주차하는 데 시설에 있어서 이웃들하고 많이 싸워요. 좀 다툼이 있고 이게 뭐냐, 이 화물차를 갖다 놨다 그러고, 화물차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애들이 지나가다 받쳤지 않느냐, 별 시비거리가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 관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긴 그냥 주차 용도로 정박용으로 사용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캠핑카 카라반의 두 번째 용도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캠핑카 카라반을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지겹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 오고 특히 저 축축하고 누기 차고 장마철에 캠핑카 카라반 이렇게 해보니까 눅눅하고 막 습기 차고 곰팡내도 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닦아도 뽀송뽀송한 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닦고 가서 했는데도 발끝이 축축하고 칙칙하고, 옷 입어도 뭐 뽀송뽀송하고 깔끔한 개념이 없고 뭔가 축축하고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진짜 좀 이제부터는 이동 안 하고 이런 느낌 싫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오셔서 캠핑카를 여기다 이제 정박을 한 다음에 여기 농사를 지어보라고. 농사를 지어보세요. 농사를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도시에 있는 사람은 도시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는 시대예요. 이 시골에 와서도 이제는 뭐 이 컴퓨터 시대는 뭐 옛날부터 컴퓨터 시대고, 이제는 뭐 AI 시대에서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굳이 뭐 서울 안 가고 저 경기도 안 가고 도심에 안 가도 업무를 대개 8, 90%를 여기 앉아서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캠핑 카라반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좋겠죠.
거기서 캠핑 카라반을 이제 갖고 다니시다가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요 배관 해갖고 배관만 쏙 떼갖고 그냥 떠나면은 어디든지 뭐 예를 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니다가 다시 또 여기 해서 연결해갖고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은 여기 또 다시 농막이 되는 거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농작물 자라는 것도 보고 농사도 이렇게 지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와도 재미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한 번 재미 들리니까 매일 거의 오시다시피 하시는데 출퇴근을 아주 여기다 하셔 아주 그냥.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시 정도에 그냥 장사 시간을 늘려갖고 문을 10시나 11시에 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조금 더 늦게 뭐 5시에 마칠 걸 6시, 7시까지 한 다음에 바로 또 이리로 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활 패턴이에요. 누구는 어떻게 5도 2촌으로 누구는 5일 동안 서울에 있고 뭐 이런 개념이 꼭 틀에 박힌 건 아니에요. 이 뭐 삶은 어차피 삶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사는 건데 내가 뭐 월요일 날 어디 가고 화요일 날 어디 가고 다른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 나는 반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좀 멋지게 좀 살아보세요. 독특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봐도 역시 세상은 똑같아요. 내가 까꿀로 살면은 뭐 세상이 까꿀 뒤집힐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왔던 길도 맨날 다니던 길만 다 다니면 지겹잖아요. 그럼 한번 좀 빙빙 돌아서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면 좀 새로운 것도 있어요. 새로운 곳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다니던 길만 계속 다니지 마시고 가장 먼저 이 심리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새로운 그 도파민 이거가 형성되는 거는 길을 바꿔서 다녀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다니든가. 전에는 항상 내리막으로만 다녔는데 이제는 오르막을 계속 한번 다녀본다든가. 전에는 오른팔만 썼는데 이제는 완전 왼팔도 한번 써보고. 저는 오른팔로 공을 찼는데 이제는 왼다리로도 계속 공을 한번 차보고. 실수를 많이 하겠지만 뭐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50이면 어때요? 60이면 어때요? 70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향 한 반대도 한번 살짝 해보고 예, 그렇게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결론입니다. 네, 정부 관계자와 그리고 특히 정치꾼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작년인가요? 제가 정말 엄청 앵그리하게 좀 이렇게 방송을 했다가 스스로도 왜 그렇게 화를 낼까? 그렇게 안 하고도 좀 될 것 같은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소리 지르고 이게 무슨 땅에 무슨 죄가 있다고 땅을 보면서 땅을 막 그냥 밟으면서 땅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 짓잖아요. 동영상 찍은 거 한번 몇 개 있을 겁니다. 화가 날만 하죠. 6평 농막에다가 세상에 3평 반인가 거기에다가 농산물 넣고 2평 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생활해라 하면 어느 누군들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이 안 차. 그래가 전화도 하고 하니까 또 이게 또 담당자 직접 안 받아요. 그 문 앞에 있는 그 안내 데스크에서 막혀. 그래 쫓아가서 따지고 여기저기 몇 군데 다녔는데 하여튼 그 다니면서 가서 야단도 치고 또 그리고 아예 문전박대도 좀 당해보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뭐 그 결과인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항의 전화를 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민원도 많이 넣어 주셔서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이제 그 뭐 6평을 가지고 잘라서 뭐 농산물 넣고 이런 건 싹 없어지고 정말 반갑게 이렇게 최령 쉼터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정부에 감사하고 대통령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이렇게 먼저 제출해 주신 유의동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곤 의원님, 그리고 몇 분 계시죠. 전에 그 조혜진 의원도 그 건설적인 부분도 해줬었고요. 많은 의원들 그 동참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정치꾼들 싹 바꿔야 됩니다. 지금 거론했던 이분들도 예외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다 하나같이 다 썩었습니까? 부패했어요, 당신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들. 국민들이 틀리게 살면은 당신들 법으로 해서 전부 다 가두잖아. 예? 내가 만약 10,000원짜리 하나 훔쳐봐요. 그럼 도둑질이라고 해서 형사입건 돼갖고 깜빵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뭐 매덕 그 조 단위로 해도 당신들은 깜빵 안 가요? 이게 법이 이게 공평한 거예요? 순 범죄꾼들만 모아갖고 범죄꾼들 모아놔도 또 세상에 무슨 범죄를 안 저지르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니 이게 무슨 이런 개라는 말을 쓰면 이게 또 무슨 이게 터치를 받아요. 개라는 말 절대 안 쓸게요. 이런 거의 같은 게 다 있냐고. 거의 같은 세상이 다 있냐고요. 정치꾼들요. 농지법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한 농막, 전원주택이요. 그리고 체험형 쉼터,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하고 바른 의견을 내서 다시 한번 뒤돌아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장난질 치고 옛날처럼 규제한다든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이 였다고 소리를 하면요. 정말 솔직히 요즘 말은 잘못하면 찢어버립니다. 국민들한테. 조심하세요. 함부로 입이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헛소리하고 개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독소리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200석 거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이 이 농막에 있다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농막은 하나의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전 국민의 관심은 자연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세요. 10명 중에 9명 다 아마 거의 다 손을 들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히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쓸 돈이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굳이 나를 위해 돈을 쓸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탓뿐이지 마음속에는 이 농막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 어디다든 농막에다가 어디다가 이거 숟가락 올리려고 그럽니까? LH 사태 그걸 책임질 놈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어디다가 그 농막에다 뒤집어 씌우고 농촌 그 농지법으로 뒤집어 씌우냐고. 분명히 반성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흐지부지가고 경자지 원칙이 어쩌느니 해서 다수당을 밀어붙인다. 그때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또 한 번 이걸 갖다가 그 규제를 한다면은 이게 뭐 규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때려 하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부동산을 개판으로 만들고 코로나를 이용해 갖고 돈을 얼마 줄게 해 갖고 200석 180석까지 확보를 해 놓은 거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이 또 속아 갖고 이번에도 한 200석 된다면서요. 200석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다수당이 됐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뭐 규제를 한다든가 국민들 발 걸고 발목 잡으면요 영원히 아웃됩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180석 200석이 넘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석이 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혼자 일당이 되는 건데 다른 당은 다 의미 없잖아요. 만약에 독재 혼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목표로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더라도 아무리 범죄형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양심은 있어야죠. 기본 양심은. 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더라. 내 마음대로 해도 공천을 해도 마음 다 해도 뭐 국민들이 지지해 주더라. 깔보죠. 무시하죠. 국민들 진짜 뭐 국민과 사람 같이 안 보이죠. 그렇게 해보세요. 하여튼간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 현 정부에 바랍니다. 일정하고 그 뭐랄까요 합리적인 주말 농장하고 체험 영농 힐링에 대한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농사에 재미를 붙여서 해야만이 농촌을 오고 싶고 그리고 인구 소멸이 돼가는 이 농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재미를 줘야 돼. 재미를. 농사를 지어보니 재밌더라. 이런 풀 이렇게 나는 거 이렇게 해보니까 야 씨를 뿌렸는데 풀이 나는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가 먹는 곡식이래. 이런 거를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는데 그게 국가에서 세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 돈으로 땅 사고 그것도 300평 이상 해서 투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00평 이하로 체험 영농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 시골에 대한 그 부분에 이제 좋은 정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농막이 하고 있다고. 예, 수없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가 쳐다치지 않고 콧구멍이 처막히지 않는 이상, 눈이 다치지 않는 이상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이 토지를 보면 열받는 거예요. 이 토지는 진실한데 어쩌면 그래 썩어 자빠진 부패한 자식들만 그렇게 정치를 하고 이 나라를 갖고 이렇게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정치꾼들 이거 심판받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지. 좋아요. 이번은 당신들 200석, 250석 완전히 3대0 아니라 5대0으로 국민들이 졌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어요. You win. 인정하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만만히 국민들 보는 거 아닙니다. 범죄를 해도 찍어주고 내 멋대로 막 해도 나를 변호한 놈은 다 국회의원 공천을 줘도 다 찍고 야 이러니까 이제 용기 나죠. 힘 생기죠. 범죄꾼들 앞으로 더 모아 보십시오. 그래요. 이번은 하여튼 간에 200석이 되든 열심히 해 잡수시고 그러나 국민들은 다음에 이번은 속아서 했을지 몰라도요. 다음에 정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거는 농촌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 당신들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이나 있다면은 농지법을 곧다구로 해서 바꾸지는 않았고요. 규제하지 않았고
농막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핍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완화하려고 하는데 완화 못하게 법안을 쥐고 지금 틀어잡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국민들의 이 감각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만만해요, 국민들이? 하여튼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시골 인구 소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농막이다. 따라해 보세요. 인구 소멸을 없애는 방법은 농막을 지금 3만 채, 4만 채 정도 되는데요. 농막을 50만 채 짓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으로 농막 50만 채를 짓겠습니다.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막을 일정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체험형 쉼터로 소급하는 것을 소급해 드리겠습니다. 복창해 보세요. 정치꾼들 시골에 와서 이 땅을 한번 보세요. 땅이 뭐라 합니까? 땅들도 소리치고 하늘도 소리칩니다.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천년만년 그렇게 남 속이면서 살지 말라고. 촌으로 오십시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